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실제 결제와 송금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축통화처럼 쓰이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보의 투명성 문제와 제도적 불확실성 그리고 돌발적 붕괴 위험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승구 업로트 컴퍼니 부대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승구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우,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그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네. 가상화폐 원조격인 게 이제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을 때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기존 화폐는 이제 국가나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잖아요. 네.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은 거고. 자, 이런 특성은 코인 가격의 등락과도 이제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자, 강승구 부대표님.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얼마나 이렇게 그 시세랄까요? 변동성이랄까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액트라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입법안들을 만들고 예, 예. 그리고 나서 뒤에 질문에도 있던데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네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한번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한 질문 좀 주셨었는데 네네. 비트코인 변동성은 사실 최근에는 좀 적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AI 반도체 대장주 네네. 엔비디아랑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 1월에 한 10만 2천 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2월에서 4월에 저희 관세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7만 5천 달러 정도로 이제 4월에 좀 빠졌다가 8월에는 이제 신고점 12만 5천 달러를 오. 기록을 했었습니다. 등락이 크긴 크네요. 예, 예. 그래서 등락이 좀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엔비디아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1월에 144달러였고요. 네. 2, 3월에 조정받았습니다. 관세 때문에 86.6달러로 빠졌어요. 오, 예, 예. 그리고 8월에 고점 184달러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 하락폭이 비트코인 마이너스 27% 빠졌고요.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하다. 예, 대동소이하고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최근에서는 좀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24년 1월에 네네.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로는 좀 이제 그 변동폭이 적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예, 예. 보통 이제 3만 개에서 이제 집계하기 어려운 것까지 이제 합하면 한 몇십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와,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예,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코인들이에요. 예. 요것들은 이제 변동폭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 13%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봤을 때 한 마이너스 한 30-40%다 빠졌다. 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 6월까지 보면 역시 비트코인이 좋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자, 그 말씀이시고요. 코인 투자는 초고위험 투자다. 고수익 지향형 투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좀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분들은 좀 이게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화폐 기능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코인하고
뭐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 비교한다 그러셨는데 스테이블 예, 예. 코인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가격이 특정 자산, 주로 이제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와 예. 또는 이제 알고리즘에 연동돼서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법정 화폐에 연동된 건 알겠는데 알고리즘에 연동된다는 건 뭐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예. 테라랑 루나라고 한국에서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 많이 기억하실 예, 겁니다. 예. 요게 이제 특정 알고리즘이랑 연동돼서 그랬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테더랑 테더 그리고 이제 서클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USDC가 네네. 있습니다. 요거는 달러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그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그 알트코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앱처럼 예. 앱이라 그럽니다. 예.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요. 이더리움, 예. 네. 리플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죠. 예. 요거는 빠른 송금을 이제 내세운 코인이다라고 빠른 송금. 예.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달러랑 연동된 것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1코인은 1달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법정화폐를 이렇게 담보로 한 이제 네.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현금이랑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뭐 이게 좀 약간 속어를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네네. 이런 거 플러스 어쨌든 기존의 코인 가격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전 자산에 가깝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거의 달러다. 네네. 달러랑 그래서 연동돼 있으니까. 디지털 달러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고 1코인 이퀄 1달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규모는 매우 커졌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25년 8월 기준으로 2,800억 달러. 엄청 크죠. 2,800억 달러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크기는 합니다. 3.98조 달러니까 시장적으로 봤을 땐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10배 이제 이상 차이는 있네요. 예.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 비트코인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거는 네. 이제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달러 자체가 이제 그 대체 수단이 아니고 예. 좀 더 활용을 우리 그 실생활에 저 송금하고 결제하고 이 수단으로 하겠다는 용도로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제 송금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USDT, USDC 같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 1코인 1달러라는 말로 상징되기도 하는데 가치가 보증된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무너진 계기 중에 하나로 루나 UST 붕괴 사건이라는 게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테라랑 루나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말씀드릴 때 이 달러와 같은 이제 법정화폐랑 연동된 USDT, USDC 제가 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한 건데 예. 요것도 변동성이 좀 크죠. 요거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것들, 금 같은 자산들 안정적이죠. 네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예. 그런 자산들이 있었던 반면에 알고리즘형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발행을 했었던 테라와 루나 같은 코인으로 이해를 건도형? 하시면 맞습니다. 그 건도형의 테라 루나군요. 네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수요랑 공급의 원리를 좀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공급을 높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변동성 흡수 토큰 이제 루나를 이제 또 발행을 한 겁니다. 변동성 흡수 토큰? 예. 그래서 요걸로 차익 거래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던 게 이제 테라와 루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또 이제 UST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수요가 발생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했던 게 뭐냐면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UST를 스테이블 코인을 애치를 하면은 네. 이자를 20% 정도로 항상 줬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수익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 20% 수익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주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 되게 무리한 설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테라와 루나가 무너졌던 거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무리했던 거예요. 예, 엄청 20%의 이 수익률을 주는데 이거 자체가 뭔가를 담보로 한 자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형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리한 설계였던 그러니까 거죠. 권도영 씨가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었다기보다는 설계 자체가 무리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예. 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걸 그 어떤 이제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수단들이 좀 늦었던 거죠. 아, 예. 근데 막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불법의 무리하고- 영역으로도 가고 무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거다. 어쨌든 테라루나는 어떤 이익 실현에 더 이렇게 오리엔티드된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맡기면 이자를 뭐 확정 이자를 얼마 주겠다. 네. 뭐 테라루나처럼 20%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 이런 네네.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산이랑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느냐. 예. 예를 들면 USDT, USDC는 달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산과 연결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달러더라. 하면 이거는 조금 이거는 안심하면 그렇죠. 안심하면 되는 것이고.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아주 충격적 사건들을 좀 거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을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지니어스 액트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 대표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게 좀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니까 뭔가 천재 지니어스가 떠오를 텐데 그건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발상들을 그래요?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말은 아니고. 이거 예.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 Act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이드하고 이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 그 USDT랑 USDC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 회사 USDT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야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니고 뭔가 이게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요거를 가이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니어스 액트, 천재 액트.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저희가 통제라고 할 때 앵커님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보적 통제라고 하면은 원할 때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리적 통제라고 그러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밖에 있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이 테더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되게 이상한 데 있어요.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라는 데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홍콩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열받죠. 버진 아일랜드가 조세 회피처인가요? 그죠? 그런 데로 좀 많이 활용하는 이 나라인데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하고 싶은 거고, 야 너네 그 사업 하려면 미국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액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으로 안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나라 막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것처럼 막 맞습니다.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라이센스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너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통제는 이 정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정보적 통제는 뭐냐면 자산은 너네가 1대1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달러랑 연동돼서 갖고 있어?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우리가 좀 보자. 보자 하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물리적 통제 부르면 또 이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부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뭐 통제를 하고 들여다보고 위험성을 마치 우리
금융감독원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큰 사건이 터질 위험성을 낮출 수는 있겠네요. 예, 확실히 낮춰지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 일리가 있는 어떤 그 방향이고. 네. 자, 그리고 일본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 많이 쓰고 일본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예, 예, 금융 맞습니다. 수수료 비싸고 이런 특성도 이제 반영됐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본이 확실히 최근에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도입도 되게 빠르게 하고 검토도 빠르게 하고 산업도 좀 부흥시키려고 돈도 많이 집어넣고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 올해 이제 10월에 그 일본에서 최초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네. 이제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우리보다는 어쨌든 좀 빨리 가고 있네요.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미국처럼 이렇게 약간 규제책이나 이런 것 좀 고민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보다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근데 어답션이 좀 빨라서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앵칸님께서 이제 언급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네네. 있는데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가장 그렇죠. 높은 국가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 보니까 2023년 기준 결제로 50% 이상이 현금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높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어떤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한국도 15%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열 수 있는 폭들이 디지털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런 문화적인 예, 예. 특성이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송금 수수료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이제 저희가 송금이랑 결제가 되는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화를 빨리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쓰는 비율이 높다는 게 또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 이렇게 자주 여행 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게 좀 고령층들이 아직도 현금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뭐 예. 카드도 다 쓰지만 네. 일본이 참 여행 가기 편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니까 웬만한 현금을. 데서 현금을 다 네네. 받으니까. 그쵸. 야, 그게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셨고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추진 상황이라든지 규제 논의라든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 그 다루는 이제 법 제도예요. 네네. 요거는 이제 6월 10일 이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었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국처럼 예. 이제 그 발행을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는 돼야 네네. 된다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패깅한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던가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규제 예, 기준들이 예.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 10월 정도에 이제 그 다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약간은 늦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국에서도 하반기 내에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소관기관 금융감독원 이런 데입니까? 그쵸. 이게 관장할 그 기관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소관을 하게 돼 있고 입법은 어쨌든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 네네, 맞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좀 구체화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제 우리 부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각국이 논의하는 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뭐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법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구조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우선은 결제 송금 수단으로 이제 시작도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활용도 주로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기존에 우리가 뭐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송금 수단으로서 나름 이점. 장점이 있을까요? 예, 가는 이점들이 좀 많고요. 아, 그래요? 어떤 그래서 점이요? 은행을 통한 이제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네. 수수료가 높잖아요. 저희가 해외로 보낼 때. 그래서 뭐 다른 외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균 글로벌리 봤을 때 6에서 7%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예. 아, 그렇게 높던가요? 예.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높아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도 진출돼 있고 남미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네. 정말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런 거의 국가- 6% 이상이 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6%.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싸요. 예, 0.1에서 1달러 정도. 그래요? 예, 송금시. 1% 이하? 예,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큰 장점이네요. 큰 예, 장점이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은행 송금할 때는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떨 예. 때는 뭐 주말 끼고 뭐 하면은 그렇죠. 영업일 꽤 걸리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바로 즉시. 예, 즉시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죠. 보면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그 독점적 지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지금도 뭐 엔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 나오는데 야 달러에 다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크다라고 결국은 예. 달러를 기반으로 한데 다 집중되는 거 아니냐? 예, 달러의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큰데 네.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 때 가이드라인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엔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뭐 갖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강승구 부대표님 보시기에 투자 상품으로서 고려 혹은 추천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네. 어떻게 좀 고려해 볼 만한 측면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달러라고 했을 때 정말 저희가 그 베트남도 그렇고 남미 페루에도 저희 솔루션을 수출해 있거든요. 예.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페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화폐 가치가 95% 하락했어요. 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페루 예. 옆에 국가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 돈을 드는 것보다 달러를 드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글로벌 흐름에서는 달러보다 더 좋은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글로벌리 최근에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열어주고 야 달러를 좀 사가. 너희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미국 국채를 이제 좀 매입하는 이제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면 아까 제가 USDT, USDC라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USDC를 이제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나스닥 IPO를 상장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예. 근데 여기가 가격이 엄청 뛰었다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정말 많이 뛰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모가 여기 31달러였는데 이게 최고점이 299달러까지 찍었다가 이번에 또 이제 반토막 나서 141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야, 거의 엔비디아 수준이군요. 올라갔다 쭉 빠졌는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관심들이 또 많아지신 거는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해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변동성 크니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에 관심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그 달러 쪽에 집중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엔화 기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얘기 뭐 하다 보면 이게 각국의 디지털 기축 통화 경쟁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축통화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글로벌리 봤을 땐 달러로 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제무역 결제 80%가 달러고 외환 보유고의 이제 60%가 달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달러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테더,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USDT랑 그 USDC. 그 서클이라는 회사 많이 최근에 주가 많이 뛰었던 곳들이 두 군데 합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73%예요. 너무나 높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요. 높은데 이제 각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뭔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야 얘네가 시장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각 국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네. 24년에 이 준비금 이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예. 발행하는 것만큼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 준비금 이자만으로 16.8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이 준비금 이자만으로. 그러니까 준비금 이자만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너무 노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러 네.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좀 합리적으로 좀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 얘기 쭉 했는데 우리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건 짧게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 스테이블 코인 아까 예. 얘기했던 달러랑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민간 기업이나 조직이 그렇죠. 발행해요. 그래서 예. 아까도 이제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기업들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거치면서 네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중앙화된 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네. 예, CBDC. 소위 얘기하는 CBDC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좋고요. 그래서 CBDC는 사실 법정화폐로 간주될 수가 있죠.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돈이니까 국가의 신용으로 또 가치가 보장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좀 널리 쓰이는 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낮죠. 예, 왜냐하면 뭔가 기업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좀 그 뭐 통제도 받기도 하지만 예. 뭔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이제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CBDC를 안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오히려 장려를 하면서 미국은 시장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너네가 그냥 잘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장려하는 편이다. 그렇죠.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다 말씀이시고 시장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나 좀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히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유의할 점 말씀하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고 투자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 투자할 때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특집이다 보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처는 아니고 사용처에 가깝다. 사용처에 가깝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강하고 좀 선한 돈. 그래서 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그 활용하는 수단에 가깝고 비트코인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그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구 업루트 컴퍼니 부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